자, 8번은 스토리텔링 글입니다. 사실 가장 대표적인 건 교과서죠, 교과서. 그렇죠? 이 스토리텔링은 도입, 전개, 결말 뭐 이런 패턴이고요. 보통은 시간 순으로 흘러가는 패턴이 가장 많습니다. 보통 도입부에 주인공이 나오고 이제 그 주인공이 뭔가를 한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결말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잠깐만 저를 좀 봐주세요. 그 옛날 어릴 적에 너네 그 동화책들 다 그래도 최소 한 번은 보셨을 거 아니야. 막 이소부화나 뭐 이런 것들. 그 뭐 백설공주 이야기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이런 류의 글이 이제 바로 이 8번에 해당되는 건데 그 글을 우리가 잘 상기를 해보면요. 이 동화나 우화나 어쨌든 이런 스토리텔링이 있는 글은요. 대체적으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바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거예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메시지라는 거는 주로 교훈적 메시지야. 교훈적 메시지. 그래서 이게 이제 포인트야. 그래서 예전에 지금은 이제 유행이 가서 요새는 잘 안 나오는데요. 예전에는 학교에서 시험을 낼 때 이 스토리텔링류의 글로 제일 내기가 좋았던 게 속담 문제였어요. 제일 내기가 좋은 게. 이 글에서 이제 이 글이 주는 교훈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문제를 내고 1, 2, 3, 4, 5번 보기에 속담을 써놓는 거야. 옛날에는 그런 패턴으로 많이 나왔었어요. 지금은 이제 유행이 지나서 속담이 잘 안 나오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처럼 결국 중요한 건 뭐냐? 이 글을 통해서 뭘 전달하고 싶냐입니다. 자, 우리가 했던 지문 중에서 이 8번과 가장 가까운 게 신발 가게 얘기예요. 기억나죠? 우리 신발 가게 얘기, 스틱에서 했던 거. 그게 바로 이 8번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때 여러분 뭐였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봤을 때는요. 그냥 일화예요. 별거 없는 일화. 근데 그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무료 서비스의 함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나 추론의 영역입니다. 추론의 영역.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스토리텔링류의 글을요. 추론의 영역으로 낸다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요. 아까 우리가 봤던 일반적인 패턴보다. 왜? 글에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게 없어요. 드러나는 게 없어. 그리고 단어도 다 바꿔야 돼요. 무료 서비스의 함정이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무료 서비스의 함정? 이런 거에 관련된 거는 안 나왔습니다. 그냥 우리가 문맥과 정황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대입화 확률이나 이런 걸로 내면 상당히 이제 내용이 어려워지는 거고 그냥 평범한 난이도로 낸다면 요지나 일치불일치로 내는 게 약간 국룰입니다. 오케이?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총 8가지 구조 분석 패턴을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변형 문제로 이제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게 요약, 빈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많았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내신에서 나왔을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게 사실 요약이랑 빈칸이잖아요. 그렇죠? 모의고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류의 패턴이면은 요 자리에 빈칸이 뚫리겠구나. 약간 이런 거를 좀 아셨으면 물론 선생님이 설명은 해줄 거야. 해줄 건데 너네가 아까도 말했지만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를 니네가 알고 있는 거랑 내가 알고 전달해 주는 거랑은 좀 다르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은 여기가 중요하니까 요 문장을 좀 내가 달리 바꿔서 써봐야겠다라던가 아니면 아까 나왔던 인과관계 이런 거 많이 나온다 했죠. 글이 원인만 나오고 끝나버렸어. 예를 들어 교과서를 읽는데 본문 3번에서 본문 3번 내용을 다 읽고 그냥 끝났어. 근데 이게 원인만 나왔어. 그러면은 뭐가 없잖아. 결론이나 결과가 없지. 그러면은 이 뒤에 결론적으로 in conclusion 아니면 therefore 따라서 뭐뭐하구나. 이런 식으로 시험을 낼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약간 이런 눈이 길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걸 니네가 직접 써보고 한글로 써보고 어떤 키워드가 나와야 될까? 이 결과에는 어떤 키워드가 나와야 될까? 이걸 패러프레이징 하면은 어떤 키워드가 나와야 될까? 이런 걸 여러분이 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가능해지면 지금 여러분은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하게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오늘아 고생들 하셨고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진도 이어서 나가도록 할게요.
아니 왜 혼자 왜 캠핑 왔어? 아 진짜. 아 진짜 웃기네. 아 갑자기 뻥 터졌네. 아 진짜. 아이고. 그 내신 대비 공진 다 받았죠 여러분? 네. 다 받았어? 뭐 궁금한 거 없지? 알았어. 자 그러면 구강에 어디 갔냐? 여기다. 구강에 3번 보자. 그거 내가 오늘 나눠준 거요. 이제 잘 챙겨놓고 그 여러분 이제 내신 대비 할 때 좀 이렇게 꺼내서 보시면서 하면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교과서는 이 패턴이 그렇게 의미는 없어요. 교과서는 교과서보다는 이제 주로 외부 지문할 때 여러분이 요거 좀 같이 보시면은 도움이 좀 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시다가요. 여러분이 이걸 스스로 사실 파악하는 거는 되게 어려워요. 아직은요. 그래서 하시다가 이게 어떤 패턴인지 어떤 패턴까지는 좀 그렇고 이게 주제가 어디인지 어디가 부연 설명인지 그냥 딱 요 정도? 요 정도만이라도 만약에 궁금하면 이제 각자 담당 선생님께 질문하시면 이제 잘 알려주실 테니까 그걸 갖고 이제 오늘 알려준 대로 여러분이 학습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9강 3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어서 이제 어법인데 그 3번을 풀었었던 것 같은데 문제풀이는 했던 것 같은데 맞지? 오케이. 그래서 내용만 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십시다. 자, 보겠습니다.
첫 문장을 봤을 때 we must understand라고 must라는 표현 나와 있죠. 보통 이렇게 뭔가 강한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그 부분이 보통 필자의 주장 또는 요지를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해해야 된대요. 뭐를요? 대절 이하를요. Business가 does not necessarily equal productivity라는 거를요. Not necessarly니까 부분부정이죠. 즉 바쁨이라는 게 항상 반드시 생산성과 똑같은 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답니다. And 그리고 in order to accomplish 성취하기 위해서 anything in life 삶에서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또 나왔죠 must 우리는 우선순위를 매겨야 된대요. 대놓고 말하고 있잖아. 지금 요지 대놓고 말하고 있잖아. 우리는 뭐야? 얘랑 얘가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야. 로이쌤이 맨날 새벽 4시, 5시에 퇴근한다고 해서 생산성이 잘 나오는 건 아닌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실제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제 인생에서 달성을 하려면요. 우선순위를 잘 매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설명이었고 요 내용이 사실은 가장 핵심이겠죠. 이 글에서요. 우선순위를 잘 매겨야 된다는 거예요. 일에 대해서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그 이유, 이 우선순위를 왜 잘 매겨야 되는데 그에 대한 이유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봤던 구조독해 패턴으로 제가 좀 보자면요. 여기는 주제가 되는 거고 여기는 부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자, 그러면 다음 내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What we put. 자, 우리가 집어넣는 거를 at the top, 꼭대기에다가요. About list, 우리의 목록에다가. 아까 전에 우선순위를 매긴다라고 했잖아. 그럼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우선 그 어떤 목록들이 쫙 있다고 쳐봐. 거기에서 꼭대기에다가 집어넣는 거. 그럼 결국에 꼭대기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건 뭡니까? 이거 자체가 우선순위를 매기는 거죠. 이거잖아, 그렇죠? 이게 우선순위를 매기는 거죠. 꼭대기에다가 둔다는 것 자체가. 자, 그래서 우리가 목록의 맨 위에다가 집어넣는 것은요, determines 결정한답니다. 뭐를? how 이하를요. We spend our time.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시간을 보낼지, 그리고 how much value, 얼마나 많은 가치를 we get out of each and every day. 우리가 매일매일 얼마나 많은 가치를 가지는지, 얻게 되는지를 결정한답니다.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우리가 어떤 이제 일의 목록이 1번부터 100번까지 있다고 쳐봐. 쭉 목록이 있어. 자, 이거를 이제 우선순위를 하나씩 쓰는 거야. 첫 번째 뭐 하고, 두 번째 뭐 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 자체는 뭘 말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뭘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략되어 있는 표현은 우리가 뭘 기준으로 이제 시간을 보내는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우리가 이 내가 해야 될 목록 여러 개에서 어떤 거를 우선적으로 가치를 두는지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그 유리가 뭐 남자친구랑 뭐 놀아야 되기도 하고 시험 공부도 해야 된다. 미안해, 남자친구 없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뭐 이렇게 해야 할 일의 목록이 있다고 쳐봐. 그럼 그랬을 때 이제 내 가치를 따져보는 거야. 내 이제 가치가 남자친구랑 노는 게 더 가치가 있는 일인지 아니면 공부를 하는 게 더 가치가 있는 일인지 그래서 나는 선택을 했어. 나는 공부를 해야겠다. 꺼져 해갖고 이제 얘도 보내버리고. 그럼 이제 나의 우선순위는 뭐가 되는 거야? 당연히 공부하는 게 이제 우선순위로 올라가는 거겠죠.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진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The truth is, 사실은 most of us, 우리 대부분은요 are unconscious가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게 우리 대부분이 뭐다? 무의식적. 뭐에 대해서? how 이하에 대해서인데 we truly spend our time.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진정으로 우리의 시간을 쓰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의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 자체는 뭐냐면요, 우리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를 말한 거잖아. 앞부분은요 당위성을 말한 거거든. 당위성을 말한 건데 근데 평상시에 그냥 일반적인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를 말하고 싶은 거야. 우리가 이런 거를 신경 써서 뭔가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안 한다는 거지.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한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 아무 생각 없이라는 소리야. 그냥 mindlessly야. mindlessly. 그냥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는 우선순위 같은 거 안 정하고 그냥 이거 해야 되니까 이거 하고. 데이트할래? 그래, 데이트하자. 그럼 데이트하는 거고. 밥 먹을래? 그래, 그냥 밥 먹는 거. 그냥 이렇게 그냥 시간을 보낸다는 거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콤마 ing 나왔습니다. 분사구문이죠. 그리고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답니다. 그 어떤 게 어떤 거냐? 우리가 말하기를 삽입된 거죠. Don't really matter to us.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일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라는 겁니다. 왜? 우선순위를 안 정하니까. 됐어? 딱 이런 거야. 여러분이 이제 막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내신 대비야. 아, 열심히 해야지. 나 이제 오늘부터 집에 가서 열심히 공부할 거야. 자리에 딱 앉았는데 책상이 지저분하네. 아, 정리 좀 해야겠다. 정리하고 정리막 다 하니까 아 힘들다. 밥 좀 먹어야겠다. 가서 밥 좀 먹고 TV 재밌는 거 하네. 펜트하우스 하네. 펜트하우스 막 보면서 밥 먹고 막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딱 와서 이제 공부 딱 하려고 하는데 아씨 잘 수 없는데 아씨 다음부터 할까? 아 그래 잠이나 자자. 그냥 자기 아쉬운데 페이스북 좀 하고 패면 좀 하고 이게 뭐야? 다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일들이죠. 지금 내가 말한 게 우선순위는 뭘로 정했어야 됩니까? 공부를 하자. 이게 이제 우선순위로 정해졌어야 됐는데 실제로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일들을 처리해버리니까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 무의식적이라는 거죠. 신경을 되게 안 쓴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좀 제가 유의어를 써놓은 게 무의식적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왜 중요한지 알겠어요? 우리가 신경을 안 쓴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우리가 분별력이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비합리적이라고 봐도 돼요. unreasonable이라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senseless와 같은 단어가 나올 수 있는 거겠죠. 그럼 반대는 당연히 의식적이라는 conscious가 되는 거겠고요. 자, 이어서 보자면 제가 이제 여기에서 화살표로 이렇게 좀 처리를 해놨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무의식적인 거에 대한 예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야. 우리는 우리의 그 여분의 시간을 낭비합니다. TV 보면서 불평하면서 그리고 잠자면서 다 여러분 얘기네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러면서 보낸답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단어가 나왔네요. We mindlessly 보이시죠? 그냥 무심코. 우리는 무심코. 스크롤하는 거야. 그냥 대충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소셜 미디어를요, SNS를요, 탭을 그냥 막 이렇게 보면서 보는 거야. 그리고 spend hours 시간을 보냅니다. talking 말하면서요, on the phone 전화로요. 친구랑 막 전화하고. 그리고 we don't make good use of. 자, make use of 뭔가를 사용하는 거죠. Our time 우리의 시간을 잘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겠죠. 뭐 하면서요? Traveling to and from work. to and from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즉 직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런 시간을 잘 활용을 못한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빈 시간이 되게 많다는 거야. 여기서 아까 위에서 엑스트라 타임이라고 했었잖아. 우리의 여분의 시간들이 있잖아. 근데 이런 거를 잘 활용을 못해. 우리 어떻게 하는데 대충 그냥 SNS 그냥 보고 그리고 그냥 전화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시간을 제대로 못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With so much in a day. 우리는 그렇게나 많이 합니다. In a day. 하루에요. 그런 행위를 굉장히 많이 하죠.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그러나 wonder where all of our time went. 하지만 궁금해한대요. 또 웃긴 게 뭐를 궁금해? 어디로 all of our time 우리의 시간 모든 시간이 갔는지. 나 오늘 뭐 했어? 이렇게 된다는 거야. 내 시간 어디 갔어? 나 오늘 뭐 했는데 지금 뭐 벌써 새벽 2시야? 나 한 게 없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야. 됐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 분석서를 만들면서요 여기 있는데 좀 찔렸어요. 좀 찔리더라고. 이제 저는 항상 이제 업무가 이제 좀 이제 이래저래 좀 할 게 많다 보니까요. 되게 저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 우선순위를 되게 잘 정해야 되는 그런 이제 좀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도 잘 못해요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끝났어. 여러분 수업 다 끝나고 이제 제가 이제 마무리 정리 일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제 가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잠깐만요. 아무도 없는 거 일단 확인하고 가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만약에 원장님이 나한테 오셔갖고 원장님 오늘 뭐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내가 이런 상상을 혼자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원장님. 그런 걸 질문하진 않는데 나 혼자 생각을 해보는 거야. 원장님 오늘 어떤 일 하셨죠? 뭐 했지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 딱 이거야 이거. 내 시간 다 어디 갔어? 나 오늘 뭐 했어? 솔직히 말하면 오늘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제가 이제 7시에 아까 수업이 끝나고 이제 여러분 수업하기 전까지가 이제 시간이 비었어요. 1시간 반 동안. 그럼 내가 그 1시간 반 동안 뭐 했지? 몇 명 불러다가 갈구고 또 여기 자실에서 또 불러다가 갈구고 또 뭐 했지?
모르겠어. 내 기억이 안 나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 같은. 그러니까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런 거냐? 아 우선순위를 못 정해서 그래. 우선순위를 못 정해서. 이거 정했으면은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거겠죠.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가 get honest 정직하다면요. 자 여기까지는 전부 다 뭘 말한 거냐면요. 우선순위를 제대로 못 지켰을 때 생기는 어떤 문제점? 이게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야. 네가 잘 제대로 우선순위를 못 정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계속 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정직해지면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honest가 뭐에 대해서? How you're actually spending our days.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날들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에 대해 정직하게 된다면 그러면 we can begin. 우리는 시작할 수 있을 거라는데 잠깐 뒷내용 읽기 전에 이 앞내용을 봐봐. 이 honest가 왜 핵심이냐면요. 만약 변형 문제로 낸다면 이런 부분을 어휘로 내는 거야. 이런 부분은. 이 정직하다는 게 뭐냐면 우리는요. 이건 약간 추론의 영역인데 아까 앞에서 우리는 막 시간을 낭비하고 내 시간 어디 갔어 막 이런 내용이 나왔잖아. 근데 우리는 그걸 부정하고 싶은 거야. 우리의 마음은 아니야. 나 열심히 했어 오늘. 나 오늘 어쨌든 독서실도 갔었고 나 뭐 학교 가고 학원 가고 독서실도 가고 그래서 오늘 뭐 배웠냐고? 그건 기억 안 나. 하지만 나는 어쨌든 집에 늦게 들어왔고 난 독서실에 있다 왔어. 나는 내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았어. 약간 이렇게 약간 좀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실제로 우리 그러지 말고 까놓고 말해보자. 독서실 가서 잠 잤잖아 나 자신한테 솔직히 지라는 거야. 여기서의 어네스트가 그런 의미라는 거죠. 나 독서실 가서 내가 진짜로 집중해서 공부한 거 얼마야? 독서실에서 3시간 있었는데 실제로 공부한 거 10분이야. 2시간 동안 자고 라면 먹고 뭐하고 뭐 나와서 담배 한 대 피고 오고 아무튼 막 그랬어. 막 이런 거. 내가 오늘 학원에서 그래 2시간 반 동안 학원에 있었어. 근데 단어 시험 조졌고 지각해서 쌤한테 혼났고 수업 시간에 졸았고 집중도 안 했어. 그럼 내가 진짜로 공부한 건 몇 시간이지? 한 10분 했겠구나.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자아 성찰을 의미하는 그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를 honest라는 한 단어로 지금 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 get honest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자아 성찰을 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아 성찰. 됐어? 내가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 진짜 내가 고찰한다면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honestly하게, 솔직하게, 가감 없이, 거짓 없이. 됐어? 그렇게 한다면 일단 그러면은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게 아니라는 소리겠죠? 자아 성찰을 한다는 거는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렇죠? 그냥 솔직하게 그래 인정하자. 그래 나 오늘 그냥 허투루 보냈어. 인정하라고. 그러면 당연히 뒤에 어떤 말? 좋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은 그럼 너가 뭐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쓸 것이다. 뭐 우선순위를 잘 정할 거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뒷내용 보면 we can begin. 우린 시작할 수 있어요. to prioritize. 우선순위를 정하기 시작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What's most important to us?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start taking back our time. 자, take back이니까 다시 얻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을 되돌리기를 시작할 수 있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시간이라는 거는 아까 말했던 낭비되고 있는 시간을 말하겠죠. extra time을 말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이 뭡니까? 처음에 말했던 거랑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돼. 왜? 이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고요. 마지막 문장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죠. 마지막 문장이 뭐라 했어요? 우리가 자아 성찰을 통해서 자기 합리화하지 않고 솔직하게 내가 시간을 낭비했다는 걸 인정하면 그러면 뭐야? 우리는 우선순위도 잘 정할 수 있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다. 이 내용이잖아. 그렇죠? 이거를 이제 지금 이 문장을 패러프레이징 한 거예요. 이 마지막 말. 그래서 이 부분이 요지를 재진수라고 했다. 해결책이 되는 거죠. 앞에서 계속 문제점 얘기하다. 그러면 이 지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런 류가 변형 문제로 내기 좋은 게 뭘까요? 이게 마지막 문장이야. 마지막 문장. 빈칸 내기 좋죠. 패러프레이징 하기도 좋잖아.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효율성에 관련된 효율에 관련된 단어를 집어넣을 수도 있겠고. 그렇죠? 자, 그래서 소재와 요약을 좀 간략하게 보자면 이 요약 부분도 사실상 마지막 문장 보고 만든 거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에 솔직해지면 중요한 것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우리의 시간을 되찾을 수 있다. 사실상 요 내용이죠, 요 내용.
됐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내용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 내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간은 충분하네요. 4번 내용 봅시다. 그 책에 보면은 지금 4번에 지니어스에 이렇게 그 이탈릭체로 돼 있죠? 이렇게. 그쵸? 이런 게 나오면은요, 아까 우리가 봤던 구조독의 패턴에서요, 어떤 거라고 보시면 되냐면, 잠시만요. 3번의 1번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3의 1번. 3의 1번이 아까 뭐였냐면 단정적 주제에 대한 거였거든요. 그 정의, 일반적, 포괄적, 추상적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거에 관련된 내용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은 이탈릭체로 나와 있고 이런 거는요. 뭔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라는 뜻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나와 있잖아요. The term genius라고 나왔잖아. genius라는 단어, 용어는 이렇게 나와 있죠. 이에 대해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설명문일 가능성이 높을 거고요. 이 천재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서술을 할 건지 이제 그거를 우리가 잘 봐야겠죠.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보시면 천재성이라는 단어는 can be traced back to 뭐뭐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답니다. 라틴어로 이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ingenium이라는 단어랍니다. 근데 이 ingenium이 이제 뭐냐면요, natural born talent래요. 그러니까 타고난 천재성, 타고난 재능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genius라는 의미 자체에 숨어져 있는 의미가 타고난 천재성을 이제 genius라고 하는 거구나. 일단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용어 설명이긴 하지만 어렵지 않죠. 이 정도면요. 그렇죠?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입부에서 지금 뭐야? 그냥 소재를 제시하고 있는 이런 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데요. 보시면요. The essence of this talent. 이 재능의 본질, 핵심은요. is seen as. be seen as니까 뭐로 여겨지는 거죠. 뭐로? original productivity. 그러니까 독창적 생산성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이 genius라는 거예요. 이 본질이. 그것은 impulse, confident, intuition. intuition은 직관력이죠. 자, 그러면 직관력, 이 굉장히 대담한 직관력을 이용한답니다. To access new areas of creativity. 창의성의 새로운 영역에 접근하기 위해서요. 자, 다시 한번 천재성, genius라는 이제 표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genius라는 게 뭐다? 타고난 재능이라는 거예요. 타고난 재능. 근데 이 타고난 재능의 핵심이 바로 무엇이다? 독창적 생산성이에요. 독창적 생산성. 그래서 이 독창적 생산성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바로 좀 이제 자신감에 차 있는 직관력을 활용하는 거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거든요. 말이 보이네. 자신감이 있는 직관력. 이 말이 좀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요, 창의성이라는 말 자체를 잘 생각해 보면 창의성은 무에서 유로 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창조해내는 거잖아. 무에서 유로 가는 게. 그렇죠? 근데 그 무에서 유로 만들어내는 그 능력이 바로 뭐다? 이 능력의, 이 재능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없던 거에서 있던 거를 뭔가 새로운 길을 개척해내는 사람들을 천재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 우리가 뭐 이제 그 희대의 사기꾼이지만 에디슨 같은 사람들을 천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없던 거를 만들어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없던 걸 만들어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굉장히 독창적인 생산성, 없던 거에서 무에서 유로 만들어낸다는 게 바로 이 천재라는 단어의 바로 본질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대놓고 천재 이런 게 아니라 뭔가를 개척하는 사람, 이런 게 바로 천재다. 그럼 우리가 개척자라는 거는 pioneer잖아요. pioneer.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genius와 가장 비슷한 단어는 어찌 보면 pioneer가 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개척해내는 사람이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왜 안 내려와? 수비. 자, 이어서 볼게요. 여기만 좀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으니까. 자, 보시면 the person has genius. 자,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즉 a brilliant creative power.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이제 창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이런 사람은요, is also known as a genius. 또 천재라고 알려져 있대요. 그러니까 이 genius라는 단어를 갖다가 약간 말장난한 건데, genius가 천재적인 특성이라는 뜻도 있고요. 천재라는 어떤 인물을 말하기도 합니다. 천재, 천재성, 천재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자, 에버스 not until 하고 나왔으니까 중요한 패턴이죠. 이런 게 바로 이제 내신에서 만약 나온다면 서술형으로 내는 바로
이제 not A until B를 강조 구문으로 집어넣은 이제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별거 없어요. 해석을 할 때는요. 원래는 not A until B가 B 할 때까지 A 안 한다. B 하고 나서야 B로서 A 하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냥 순차적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순차적으로. 강조 구문으로 나왔을 때 오히려 해석이 쉬워요. 자, 그냥 쭉 갑니다. 르네상스 시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뭐뭐하다.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별거 없어요. 자, 르네상스 시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뭐했다? 사람들은 began to describe 묘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뭐를요? artistic creative potential이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예술적, 창의적 잠재력이라던가 아니면은 the source of inspiration as genius. 그러니까 천재로서의 그런 이제 영감의 원천 뭐 이런 거를 이제 뭔가 이제 좀 기술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럼 여기서는 사실 예시가 되는 겁니다. 예시. 자, 내가 아까 말했는데 예시나 부연 설명은 어디가 시작점이다? 갑자기 딴 얘기. 아까 얘기했죠. 갑자기 딴 얘기 나오잖아. 르네상스 시대. 그렇죠? 무슨 뭐 예술적인 거 안 나왔었잖아 앞에서. 그렇지? 갑자기 딴 얘기 나오죠? 예시예요. 됐죠? 그러면은 우리가 순서나 삽입으로 낼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부분을 내면 되는 거야. 됐어? 우리가 보통 순서 삽입을 쉽게 생각하면은요, 막 여기에 왠지 막 for example 이런 거 나와야 될 것 같죠? 나올 수 있어요. 나와도 돼. 예시니까요. 근데 이렇게 안 써놓고 삽입이나 아니면은 순서 문제로 출제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려면 우리가 어디가 예시의 시작인지 이런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모의고사 풀 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어서 볼게요. The key significance for invention이니까 invention이라는 거는 뭔가 발명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creation이랑 같은 의미입니다. 창의력이라고 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 창의력의 핵심적 의미는 바로 대절 이하인데요. The so-called genius, 소위 천재라는 사람이 develops ideas,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대요. 천재라는 사람이. 아까 우리가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천재는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천재라고 불렀었답니다. 그러면은 이 창의력 뭔가를 만들어내는 능력, 발명하는 능력 이런 거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무엇이다? 천재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천재가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거라고, 발전시키는 거라고. 어떤 아이디어야? 아까 말했던 거죠? That no one has had previously. 아무도 그 이전에 가져본 적이 없던 아이디어야. 아까 말했잖아. 없던 거에서 있던 거로 내는 거라고. 그전에는 아무도 그 생각을 안 해봤던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잖아. 개척자로. 개척해낸 인물이 바로 천재라고. 그리고 in the words of Immanuel Kant라고 나왔는데 뭐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 대절이하가 나오는데요. 대절이하로 보시면 genius must be considered. 천재는 여겨져야 한답니다. The very opposite of a spirit of imitation. 즉 모방 정신의 완전히 바로 그 반대로 여겨져야 된다랍니다. 이거는 이제 인용한 말이라 조금 우리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인용어구 있죠. 인용어구. 이런 부분이 뭐로 내기 좋냐면요. 밑줄 추론으로 내기가 딱 좋아요. 밑줄 내용 추론. 우리 그 모의고사 21번 문제 있죠. 그걸로 내기가 딱 좋습니다.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뭔데? 이런 걸로 내기 좋으니까 좀 참고를 하시고요. 다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창의력의 핵심적 의미가 뭐다? 천재라는 사람들이 뭘 만드는 거야? 그 전에 아무도 가져보지 않았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거야.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이 사람의 말을 좀 인용을 하자면 천재성이란 것은 모방의 반대로 여겨져야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핵심 단어는 모방, 이미테이션이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자고. 이 밑줄 내용의 의미가 바로 무엇일까? 천재성은 계속해서 말하지만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야. 이게 천재성이잖아. 그렇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게. 근데 모방은 어떻습니까? 모방 정신. 모방 정신은 뭐예요? 이미 있는 거에서 있는 거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모방 정신이잖아. 모방은 뭐야? 베끼는 거 아니야. 베낀다는 건 뭐야? 아니 이미 있는 거를 내가 가져다 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는 어때요? 반대지, 반대. 됐어? 왜 우리 그 유명한 말 중에 뭐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막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라는 거겠죠. 반대로 간주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무슨 모방이 창조의 어머니냐? 모방은 모방이고 창조는 없던 거에서 있는 걸로 만들어내는 건데 천재성이랑 모방은 다른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봤다라는 거겠죠.
됐어요? 그럼 밑줄 내용 추론의 패러프레이징은 무엇입니까? 천재성과 모방정신이 반대라는 거는 얘는 이렇다는 거고 얘는 이렇다는 거라고. 됐죠? 자, 다음 내용 볼게요. In addition. 게다가 그 칸트라는 사람이 established 뭔가를 밝혀냈답니다. 대절 이하를요. 천재가 cannot indicate. 자, 또 뭔가를 말을 하네요. 나타내지 않는답니다. 보여줄 수 없답니다. 뭐를요? 과학적으로 how 이하를 보여줄 수 없답니다. how 이하가 뭐냐? It brings about this product. 자, bring about이라는 건 뭔가를 이제 뭐 초래하는 뭐 그런 거겠죠. 그러면은 그것이 어떤 그것의 결과물을 어떻게 초래하는가, 어떻게 끌어내는가 이런 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보여줄 수는 없지만 rather gives the rule as nature. 그냥 그 규칙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제시한다고 밝혀냈대요. 자, 이것도 말이 좀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천재성이라는 거는 너무 이제 머리가 좋은 사람은 이 결과물에 대한 그런 근거를 설명을 할 줄 모른다는 거야. 왜? 얘 입장에서 그냥 당연한 거니까. 그 옛날에 되게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내가 누군지는 까먹었는데 어떤 수학자 얘기였거든요. 되게 천재 수학자인데 되게 일찍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20몇 살에 죽은. 근데 얘가 대학교 입학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입학 면접을 보는데 이제 이 뭐 증명 뭐 이런 거를 증명 같은 걸 해봐라 뭐 이런 면접이었대요. 이렇게 교수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교수가 이제 시켰대. 그래서 야 이거 증명해봐. 근데 이제 증명을 할 때 근거를 대면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얘가 어떻게 했냐면 얘가 너무 천재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보면서 이거 왜 이렇게 나왔지? 이거 뭐 너무 당연하니까 넘어가고 이거 이렇게